안녕하세요. 늘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왜 이렇게 시댁은 대부분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저 또한 시댁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살림의 보탬이 되어 있던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던 터라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장녀인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과 파출부의 사랑을 달갑게 보지 않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죠. 하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내가 널 가르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지금 우리 집 일이나 하는 파출부란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던지 쟤랑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파출부랑은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애 이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저런 애랑 눈이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어야 원.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절대 안 돼. 네 엄마 말대로 해. 그렇게 계속 네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집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가 될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운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절 위해 희생하신 건 맞지만 결혼까지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저 여우가 얼마나 홀려놓은 거야, 얘를? 하나뿐인 아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거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모든 시댁 식구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재결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한 반쪽짜리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절 선택해 주었기에 더더욱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 집에서 널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아니야. 그 집에서 나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 집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결혼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 저렇게 훌륭하고 멀끔한 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렬이 부모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 언젠가 네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친정 부모님들은 그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절연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신접살림을 시작하였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행복했고 돈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도 적응해 나가는 듯 하였어요. 첫 신혼집인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젠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 정말 당신네 부모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음이 많이 약한 분들이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곧 돌아서실 거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시댁은 분노하였고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잘나고 귀한 아들을 꼬여내 부모님과 절연까지 시키는 나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가지만 그때 당시 들었던 욕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면서 그저 대단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도련님을 꼬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지? 누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 속셈 모를 줄 알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 불결하다고. 형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좋게 봐주세요. 이왕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내 동생이 너한테 뭐가 씌어서 넘어갔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마 너란에 질리면 우리 성유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니?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슬슬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겨진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과 내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쯤 남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었다는 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점차점차 남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은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점차 그 집의 며느리로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말과 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랬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수 없으니 받아들였다마는 내가 너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 우리 아들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그리고 네 뱃속에 애, 우리 성렬이 아이 맡긴 한 거니? 출신조차 파출부 출신인데 뭘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니, 저한테 화가 나셔서 막말하시는 거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뱃속 손주한테 모욕을 하시나요? 우리 성렬이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네 피가 섞였는데 천박하긴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 애가 마냥 예쁠 것 같아? 언젠가 성렬이도 변할 거다.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 곱고 고운 도련님인데. 하여튼 너 정말 무섭고 대단한 아이야. 우리 성렬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뵈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안방마님을 하려고 해? 절대 용납 못해. 너무하시네요. 전 성렬씨 돈은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막말을 멈춰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너같이 천박한 애가 한번 돌변하면 무섭겠지.
내가 널 이길 수나 있겠니? 출신이 다른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날 아이는 태어났어요. 남편 가정 기뻐했지만 본인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는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고 밝게 키워낼 거라고 말이에요. 쟨 뭐하러 데려왔냐? 성렬이 너만 오지? 보기 싫은 애가 2명이나 있네. 아주 호까지 딸려가지고 이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것도 완전 옳게 판박이잖아. 어쩜 성렬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성렬이 딸 맞는 거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성렬이 얼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스럽네. 천박한 출신 혹시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 아유, 꼴 보기 싫어 진짜. 저 식물유전자 어디 가겠냐고. 뭐가 좋다고 애까지 만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을 나이였던 딸 아이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제 딸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딸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댁 눈치를 보는 날이 허다했었고, 처음 결혼을 강행할 때 그 강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작아진 남편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아빠 맞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았는데 여자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부모한테 대들까? 내가 꼭 그래야겠냐?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나만 안 만났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일 없이 살았을 텐데. 나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한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연희가 본인들 손주인데 뭐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냥 참아. 저보고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지내는 동안 참 고달팠지만 그저 딸아이랑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의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반지를 가져간 게 제 딸이라고 모욕을 주더군요. 네가 가져갔지? 바른 대로 말해. 너밖에 누가 있냐고. 분명 여기 방에 기웃거리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 아니라니깐요. 엄마, 나 진짜 아닌데. 자꾸 고모가 내가 가져갔대. 전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우, 기가 막혀. 식물유전자 어디 가나 했더니 아주 천박한 거 지엠이 쏙 빼닮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너 오늘 한번 맞아야겠구나. 할머니랑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리 안 와? 이 도둑아! 아니라니깐요. 정말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니면 안 만진다는 게 내 몸에 뿌리가 박혔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들 그만 못하세요? 아니래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물증 있냐고요? 어떻게 손녀딸을
도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너 닮았으니 뭘 못하겠어? 네가 내 아들 훔친 것처럼 네 딸이 우리 딸 보석 훔쳤을지 누가 아냐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돈 벌겠다고 파출부 좀 뛴 게 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는지. 잘난 부모들 만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번 펀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봤자 식물유전자 어디 안 가지. 구질구질한 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저 집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정말로 딸아이가 보석을 훔친 게 아니냐며 똑같이 막말을 하였죠. 시댁 식구들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아빠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까지 단단히 미쳤구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그렇게 몰라? 아니,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연희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분명 누나가 본 것처럼 말하니까 혼란스럽잖아. 진짜 아니래? 괜히 연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의심할 만 한 거지.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그날 저와 딸아이에게 큰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마음만 해도 무조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이혼해. 니네 엄마 바람대로 우리가 빠져주면 되겠네.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실언했어. 내 머리가 헷가다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넌 니네 엄마 꼭두각시잖아. 어차피 안 변해. 그냥 헤어지자. 그럼 니네 엄마도 기쁠 거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에 대못 안 박아서 좋을 거 아냐. 상부상조인데 왜 그래? 이제야 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서 그러니? 너란 남자 진짜 비겁해. 내가 너랑 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워낙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려는 마음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첫 번째도 너랑 연이, 두 번째도 너랑 연이만을 생각할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당시 남편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가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상처를 털어버렸는지 잘 지냈고 그리고 딸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시댁의 도움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하게 달려왔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생활비도 다 입금해 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잖아. 뭐 어때? 아니, 절대 싫어. 당신 부모님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키울 거야.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도움을 받아.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핏줄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만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들 못 놓겠으면 이혼해.
그럼 깔끔하니까.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분들 우리 연희 도둑으로 모신 분들이야. 나 절대 그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본인이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랬는지 명절에만 가끔씩 방문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 얄궂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까지 셋이 강원도에 놀러가다 그만 마주오는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대처가 빨랐고 단체로 중형상 입은 온 가족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저 기억하시죠? 연희예요. 시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세 분 골절 수술하게 됐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률이 별말 없던데? 그럼 네가 의사란 말이야? 아니, 그 파출부의 딸이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집 씨를 받아서 그런가? 너 아주 잘 컸구나. 네가 니네 엄마 핏줄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다 우리 덕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파출부 거려요. 말씀 가려하세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골절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수술 들어갈 건데 싫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 레지던트가 동의서 가져올 테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다친 부위가 세 분 다 심하지가 않으셔서 한 분씩 순차적으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세 식구 병실에 딸애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전직 파출부라며 만날 때마다 내 딸까지 싸잡아 개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부모님 두 분은 어리둥절한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뒤이어 시누이도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모유전자라고 무시하던 제 딸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형외과 교수였던 제 딸에게 수술을 잘 받게 된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가려서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이 수술을 해주다니. 내가 소녀딸을 정말 잘 두었어. 네가 김씨 집안은 분명하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손녀 아니었으면 이렇게 뚝딱뚝딱 수술할 수 있었겠어? 알아보니 이 병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만. 다른 환자들 얘기하는 거 들었다. 네가 정형외과 에이스라며? 너한테 수술하려면 대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요? 역시 우리 핏줄이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연희야. 난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정말 뿌듯해. 도둑으로 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크게 될 줄 알았다니 태세 전환이 무슨 부침개 뒤집듯 빠르네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냥 손녀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선생, 여기 환자분들 잘 체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콜해. 내일 아침 회진 때 다시 뵐게요. 의사와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 하네요. 어머, 너 웃긴다.
의사 됐다고 지금 목에 힘주는 거니?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번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 이게 어디 싹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의사 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 못해? 저기요, 아줌마.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말 가려 해. 평생을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잘 살았지 당신들? 나한텐 원수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감히 핏줄 타령 마요. 역겨우니까. 딸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고 곧이어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퇴원을 했고 퇴원하는 날도 딸아이 대신 다른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렸기에 딸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멍멍이 소리를 했고 남편 또한 제 딸아이와 본인 부모님을 만날 시기를 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도둑으로 몰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근데 이제야 손녀라고? 왜? 의사 되니까 본인들 핏줄이래?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제 핏줄도 도려내고 싶어. 그 자리에 안 나가. 너 이놈! 그래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연료하셔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양반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니? 너네 가족 감싸기병?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나도 못 잊어. 너네 부모가 나 업신여긴 거. 그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도둑 취급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손녀라고.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또다시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딸아이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저희 집에 찾아왔고 16년 만에 전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많이 연로해 지신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심술과 욕심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세월이 다 드러났어요. 너 딸 잘 키웠더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의사까지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렬이 핏줄 연이 고거 하나인데 이제라도 우리랑 교류해야 하지 않겠니? 김씨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데 네가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좀 보게 해줘. 네 말은 잘 듣잖니? 웃기네요. 뻔뻔한 것도 여전하시고요. 이제 와서 당신 아들 호람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무리하게 찾아오면 손녀고 뭐고 당신 아들 호랍이 되는 겁니다. 저 2번 말 안 해요. 제가 저리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왜 이제껏 살았냐면요. 우리 딸 나중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도 다 컸겠다. 절 이해해 주겠죠. 당신들한테 그동안 받은 무시도 난 견딜 수 있었지만 내 자식 그렇게 모욕하는 거 보자마자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무 유전자 받은 우리 연희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따님이랑 오붓하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당신네 딸도 시집 못 가고 아직 그대로라면서요. 우리가 미안했다. 너 마음속 원한 아직까지 깊은 거 다 이해해.
그래도 그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화가 나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 다 이해해요. 근데 내 딸한테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외면한 손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제 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따박따박 말을 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날 이후부터 아예 본인 부모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참 웃기게도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남편이 분명했기에 아직도 가끔 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이를 데려와 결혼을 하였어요. 본인과 같은 의사 남편이었고, 그리고 정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제 딸아이가 데려온 사인의 집안과 저희 시댁과 잘 아는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인의 집안이었고, 결국 모든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들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 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 고생하셨겠어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 모독이네. 그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유, 우리 연희도 마음 많이 다쳤겠네.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연희한테 신달처럼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집 보내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돈 어른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그저 엄마로서 감사할 마음이죠. 딸이 복이 있으려고 하는지 사돈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딸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안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도 같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오고 싶어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차단했기에 올 수가 없었죠. 내가 그 집안 그 할머니랑 얼마나 잘하는 사이인데 우리 소녀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면 노인대학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녀딸 결혼식에만 참석하마. 안 돼요. 연희한테 한 행동이 있으면서 저야 뭐 엄마고 아빠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건데 연희랑 집사람 아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연희를 그때 그렇게 남보듯 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그 일은 엄마가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 마요. 아유, 이 팔푼이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고. 에이구, 누가 연희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고 멍청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손녀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가봐라. 그러니까 어딘지 당장 얘기해. 네 아빠랑 조용히 참석만 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할망구들 볼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성화에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고 역시 그날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결혼식인데 오시기는 해야지. 뭐 당신이랑 연희가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사인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연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어? 자꾸 허튼 소리 할래? 외갓집밖에 없는 애야.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 다물어. 알겠어? 난 당신 부모랑 누나 절대 보기 싫으니까. 아유, 알겠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해? 누가 당신더러 외면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나랑 연희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의사나 되니까 손녀 타령이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어봐. 어디 거들떠나 보시겠어? 당신 부모님 그런 분들이잖아. 난 지금까지도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그때 그 묵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많은 얘긴 하지 못하지만 듣기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핏줄이 엄청 애틋하신지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끝이 났고 결국 사돈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대학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며 얘기를 하는데 전 웃음이 나와서 혼났네요. 어찌나 속보이는 결말이던지 그리고 딸아이인 제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 같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리고도 아픈 제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딸아이인 누구보다 친가 쪽에서 사랑을 받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 무시했잖아. 그 집 가면 사실 그런 것만 기억난다? 쩔쩔매는 엄마랑 고함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 또 나한테도 지 엄마 닮았다고 저리 뒤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할머니. 아직도 너무 생생해. 몇 번 안겨 끝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엄마는 결혼하고 그 시절 어떻게 버텼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 가끔 엄마한테 핀잔 먹는 아빠도 불쌍하긴 한데 그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핀잔 먹는 건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고마워, 연희야. 한참이나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실 너 혼자 큰 거나 다름없지. 공부도 열심히 혼자 하고 엄마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줘서 그게 더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딸 사랑한다. 한 번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지금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겠죠. 때로는 투닥투닥, 때로는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전 남들처럼 포용력이 넓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거나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남보듯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쓰는데
창밖에 눈이 오네요. 올겨울 따뜻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달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 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 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쓰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보나 셋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낳았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 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이의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젠,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니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5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몬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헛소리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창피해 주변에 말도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상황이라 만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바로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양가 경제 수준은 서로 비슷했고 저는 남편이나 소득도 비슷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났다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시모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희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고급 한우를 시댁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엄마가 오늘 한우 보내셨다는데 잘 받으셨어요? 아마 오늘 갈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도착 안 했으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요. 요새 택배가 많이 밀려서 늦게 도착을 하는가 봐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데 아마 남편한테 주소 물어봐서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그냥 좋은 한우 있어서 보내신 거라고 하셨어요. 부담? 아유, 예. 부담은 무슨? 부담 갖는 걸 보내야 부담이 되는 거지.
한우 고까지 꺼가지고 무슨 부담이 있니? 얘는 정말. 그나마 한우라도 보내주니 내가 면이 서네. 안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도 첫 명절인데 뭐 받았냐고 엄청 물어봐가지고 내가 둘러댔거든. 내가 너희 집 이미지도 살려준 거 알지? 한우는 아까 받았어. 근데 너네 엄마는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러신가? 한우 보는 눈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아, 그래도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많이 신경 써서 보내셨어요. 등급도 좋은 거고, 부위도 좋은 거라고. 다들 엄청 사가서 1시간도 안 돼서 동나는 거 보내셨다고 했는데. 영 별로예요? 아니면 어머님, 저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환불해 올게요. 엄청 좋은 거라고 신경 써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받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되죠. 에이, 무슨 가서 환불을 하니? 환불도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됐다. 그냥 내가 국거리로 끓여서 먹지 뭐. 동네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등급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너네 엄마는 선물 보내실 때 물어보시고라도 보내시지. 아니,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어쨌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엄마가 신경 써서 보낸 고급 한우를 지적하는 시모를 보면서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보내온 게 부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 고기를 본인이 산 것처럼 시모가 하는 식당 가게 이모님들에게 나눠줬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친척들한테는 저희 집이 부담스러울까 먼저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하셨죠. 정작 시모는 저희 친정에 뭐 하나 보내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셨어요. 처음에는 전 시모가 남들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래 시모 가시욕이 크더라고요. 시댁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시모가 식당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 식당이 얼추 잘 되면서도 돈이 하나도 못 모였던 게 시모가 사치를 하셨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바꿔야 한다며 남편을 불러 전자제품을 보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 여기 신제품이 나왔네. 어쩜 이렇게 사이즈도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고 디자인도 이쁘지 않니? 요즘은 신제품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옆집 영숙이네 있지? 거기도 이 제품인데 세탁도 잘 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번에 세탁기 바꾸면 이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겠니? 뭐 이 정도면 기본은 하니까 한 5년은 쓰겠네. 엄마, 이거 여기서 제일 좋은 거야. 다른 것도 많잖아. 아, 여기 저번에 엄마가 사고 싶다던 게 있네. 할인도 하니까 이거 사는 건 어때? 엄마 세탁기가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해. 차라리 세탁기 이번에 그냥 이걸로 사고 다음에 다른 거 사줄게. 알았지? 이거 사면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야.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한다고 부담이야. 나는 오늘 이거 산다고 온 건데 영숙이네한테도 이번에 이거 살 거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보러 온다고 했는데 다른 거 사면 어떡해. 이미 말해놨는데 그냥 이참에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로 해줘. 다음에 뭐 다른 거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잘해주면 되는 걸. 안 그러니 며느라? 어머님, 근데 저희가 어머님 세탁기 사드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서요. 아니면 저거 말고 신상으로 나온 거 있는데 저건 어떠세요? 저것도 기능은 비슷하고 가격만 조금 저렴해요. 저것도 물어보니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숙 이모님네랑은 똑같은 거 사는 것보다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영숙이가 이미 가격도 다 알고 있잖아. 영숙이네보다 저렴한 건 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더 비싼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저걸로 사줘. 너네 사준다고 했다가 못 사준다고 말 바꾸는 거 아니지? 내가 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로 째째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세탁기 하나만 사줘. 다른 건 내가 살 테니까. 가장 비싼 가전제품을 고르고도 시모는 다른 가전제품도 은근슬쩍 사달라는 식으로 요구했죠. 전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시모가 원한 모든 가전제품을 사줬어요. 전 속이 터졌지만 남편은 저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정이 없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시모에게 당하면서 전 시모가 무언가를 사야 한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드려도 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고르고 산 거라며 자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모 주변 분들은 저희가 그만큼 더 좋은 걸 시모에게 받았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저희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시모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었고 반면에 친정엄마는 저희를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엄마가 시집갈 때쯤 친정이 여유롭지 않아 그릇 하나 못 가지고 간 게 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사주셨고 그게 시모기에 들어가는지 어느 날은 갑자기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해서 왔는데, 어머님, 친구분들 다 와 계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해서 남편도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친구분들 계셨으면 저희가 다음에 올 걸 그랬어요. 무슨 다음에 와? 급한 일 있어서 불렀어. 여기 좀 와봐. 엄마가 오늘 백화점 갔다가 게장 고급스러운 거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왔거든? 네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와. 게장 상하면 못 먹는 거 알지? 네 엄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고급진 음식도 한번 얻어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어머머, 우리 종수 엄마는 역시 대인배야.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주고 말이야. 이 집 며느리는 진짜 시어머니 잘 만났다. 저렇게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희 지금 사는 집이며 살림이며 다 네 시어머니가 도와준 거 아니야? 너 진짜 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우리는 내내 시집살이 시달리면서 살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종수 엄마도 시집살이 장난 아니게 시달렸는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어디서 이런 시어머니 만나겠니? 아유, 무슨. 나도 그냥 시어머니지 뭐. 얘네는 이렇게 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요즘은 또 시대가 시대잖아. 우리 시집살이 한 것처럼 고단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있는 집에서 더 베푸는 거지 뭐. 그때 말했지? 며느리네 엄마가 힘들게 딸 하나 키워서 시집 보내신 거라고.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알아? 시모는 마치 저희 집안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셨지만 전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정작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적은 없었어요.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화도 났지만 시모는 시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기만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차가 오래돼서 고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결혼이며 신혼집 준비를 하느라고 모아뒀던 자금은 거의 다 소진을 했던 터라 바로 신차를 계약하기는 부담이었죠. 그러면서 중고차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신차를 계약해 주겠다 말을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너무 좋아했고 남편이 보고 있던 차량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모가 그 소식을 듣고선 비아냥되셨죠. 아니, 너네 엄마는 차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보기나 하지. 누가 이 나이에 국산차를 타고 다니니? 우리 아들 나이면 이제는 외제차 끌고 다녀야 하는 건데. 에휴, 장모라고 거절도 못하고 다른 거 사달라고도 말 못하고 너라도 가서 좀 말려보지 그랬어. 좀 보태가지고 살 것을. 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했다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저 차도 남편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포기한 차예요. 지금 저희 형편에는 저 차는 꿈도 못 꿀 차인데 왜 그러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엄마가 남편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편하라고 고민도 안 하고 저희 차 새로 사야 한다고 하길래 사주신 건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시 팔아버릴게요. 남은 돈이랑 어머님 보태시고 사면 외제차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장모가 사준 차를 어떻게 함부로 팔아? 그냥 난 아쉬워서 그러지. 솔직히 국산차는 좀 그렇잖아. 나야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뭔 차를 사든지 상관없지만 그래도 내 나이에도 다음 차 바꾸려고 생각하면 외제차 생각하게 되는데 너네 엄마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으시고 형편이 그러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당장 저 차 팔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올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외제차 원하시니 저희는 그만큼 형편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보태서 남편 좋은 차 사주세요.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저도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다. 저 차 판 돈은 그냥 엄마한테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유, 그지.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도 장모가 사주신 건데 어떻게 함부로 처분하겠니? 아쉬워도 어쩌겠어. 그냥 타고 다녀야지. 우리 아들이 워낙 검소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냥 이해할 거야. 정작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온갖 생색을 내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환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시모 태도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자주 다퉜는데 처음에는 남편은 저를 달래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이 더 잘하겠노라 했었죠.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제가 문제라며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저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 진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어머님은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고 항상 멋대로 생각해 버리시잖아. 이럴 때 당신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머님이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라도 하시지 않겠어? 당신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뭐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 아니, 그럼 아니야? 솔직히 엄마가 하는 얘기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엄마도 평생 장사하셔가지고 세상 물정 누구보다 잘 알아. 당신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하는지 알기나 해? 장모님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한번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시고 뭐 하나 물어보신 적 있어? 잘 모르시면 말이라도 해 주시던가. 뭐? 당신 지금 장난해?
차 살 때도 엄마가 당신한테 받던 차 있냐고 물어봤잖아. 거기다가 나한테도 물어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지금 어떻게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누가 들어도 어머님이 이상한 거 당신도 알잖아. 아이, 그만해. 당신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족이라고 그렇게 감싸면 안 되는 거 몰라? 당신 우리 집이 당신네 집보다 더 잘 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당신 진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가 봐도 이상한 건 당신이니까.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잘 달래지 못했다며 저를 탓하시곤 했고, 갈등의 원인은 시모였지만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고민을 했던 것은 바로 엄마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쯤 암 판정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꽁꽁 제 속을 감추게 되었죠. 그걸 알고 있었던 남편과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관이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 보험금이며 유산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고선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죠. 니네 엄마는 보험은 좀 들어놨니? 아유, 보험이라도 빵빵하게 있어야 남은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건데. 종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있다니. 나중에 상이라도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에휴, 그나마 결혼하고 1년 지났으니 망정이지. 혹시 너네 엄마 암인과하시고 시집 보내려고 그러신 건 아니지? 에휴, 농담이야, 농담. 에이, 엄마, 설마 그러셨겠어? 장모님 그래도 보기보단 알짜배기셔. 나 차도 사주셨는데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각해서 두둑히 모아두셨을걸? 그렇지, 수정아? 어머님 요즘도 일 다니시지 않으셔? 그래도 아직 몸 괜찮으신가 봐. 어머, 그러니? 그래도 딸 혼자 남을까봐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네. 수정이 너 나중에 보험금이랑 재산 받으면 우리 가게에 투자 좀 해. 안 그래도 가게 좀 넓혀볼까 생각 중인데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아야지. 너네 엄마도 너 잘 사는 거 바라지 않겠어? 뭐 살아계실 때 딸한테 한몫 주시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어쩌겠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엄마 보험금을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엄마 아직 건강하고 암 판정 받았지만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 보험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제 다 가족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야말로 너무 선하다. 솔직히 친정엄마 안 걸리고 이제 고아대래 그래도 받아줬는데 그건 고맙지 않니? 주변 사람들 네 엄마 안 걸렸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했는 줄이나 알아? 그런 애 받아준 내가 대단하대. 어떻게 쥐뿔도 없는 집 안 걸린 홀어머니 있는 외동딸 받아줄 생각 했냐면서. 그래,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런 말 꺼낸 거잖아. 너무 예민하다, 자기야. 엄마는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혼자 남으니까 위로해주려고 그냥 보험금 얘기한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사과해. 그날 일로 전 시모를 절대 안 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뒤늦게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엄마에게
차마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했을 때 엄마의 친정에선 이혼한 딸을 거둘 수 없다며 내쫓으면서 상처가 있으셨거든요. 혹여나 엄마 팔자 닮아간데 생각하셔서 슬퍼하실까 꾹꾹 참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시모와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셨고 전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은 새로 오픈하는 가게 준비는 잘하고 계시니? 그래도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돼. 사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버거울 거야. 쉬는 날이라도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렴. 종수는 요즘 바쁘니? 저번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지? 알아, 엄마. 종수 씨도 요즘 어머님 가게 오픈하는 거 도와주느라 정신 없는가 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도 종수 씨는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가 보더라고. 엄마는 무슨 시어머니 걱정을 해. 엄마 몸 걱정이나 해. 요즘은 몸 어때? 저번에 병원에서 보니까 그래도 더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엄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 돼. 알지? 알지. 우리 딸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엄마 일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것도 다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있으면 더 몸 약해지고 안 돼. 어떻게든 엄마 버텨가지고 우리 수정이 나중에 아이 낳는 것도 보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그래야지. 엄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네 몸 걱정이나 해. 엄마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목 끝까지 차오른 이혼 얘기가 도저히 꺼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모는 신도시에 대게 코스집을 열게 되었어요. 전에 하던 가게를 접고 무리해서 가게를 얻었는데 고급 식당으로 만든다고 시모가 여기저기 끌어 쓴 돈들이 많았죠. 엄마가 시모 가게를 오픈한 소식을 듣고선 그래도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와 함께 가보게 되었어요. 첫 오픈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시모는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입구 앞으로 저희를 끌고 갔죠. 어머, 사돈께선 여기까지 어쩐 일로? 혹시 가게 개업한다고 찾아오셨어요? 아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몸도 아프신 양반이.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개업날이라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사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요 근처에 뜨끈한 국밥 잘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가서 딸이랑 오붓하게 식사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사돈. 가게 오픈 정말 축하드려요. 안 그래도 가게 오픈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개업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게 보니 사돈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티가 나네요. 사람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오고 장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네요. 제가 사돈께 드릴 오픈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유, 선물은 괜찮아요. 오늘 오픈 첫날인데 얘, 너는 아픈 사람 이렇게 개업 첫날부터 데리고 오면 어쩌니?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저도 웬만하면 받을 텐데 에휴, 사돈. 원래 아픈 사람이 개업 첫날에 오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은 가세요. 다음에 제가 대게 쪄가지고 수정이 편으로 보낼 테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신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선물만 이렇게 드리고 갈게요, 그럼.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하니까 여기 선물 받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얘, 너 뭐하니? 네 엄마 보시고 안 가고? 아유,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정말 이래저래 짜증나네. 사돈, 개시 첫날부터 폭나가. 너도. 누가 아픈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는다고 그래? 시모는 부랴부랴 엄마와 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가방에서 얼른 준비한 선물을 꺼냈죠. 선물을 보고서는 홀에 있던 전 손님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금으로 된 상패였습니다. 금을 보고선 깜짝 놀라며 얼굴에 사색이 돌던 시모는 상패 안에 적혀있던 글귀를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로 상패 안에는 말기암 사돈 보험금 노리는 뻔뻔한 사기꾼 모자의 그 뻔뻔함에 이상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사돈, 이게 지금 뭐예요? 말기암 사돈 보험금 노린다니요? 사돈, 이거 뭐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암 걸리시더니 뇌까지 암이 전이 되셨어요? 당장 이거 가져가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개업하는 가게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도대체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이 무슨 우리 가족이야? 당신네 같은 가족은 듣도 보도 못했어. 어떻게 사돈보험금을 홀라당 가질 생각을 했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우리 딸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다 알면서 당신네들 사람 피말리게 하고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가게 지금까지 공들였던 거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정아, 네 엄마 어디 도른 거 아니니? 갑자기 오셔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네 엄마 보험금을 노리니? 에휴, 진짜 암 걸린 사돈 받아주지 말라는 말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유, 뭐하니? 얼른 안 가고. 소리치는 시모 얼굴을 보며 엄마는 휴대전화에서 뭔가를 찾더니 바로 틀어버렸습니다. 그건 시모와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시모가 엄마에게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 가게 지분으로 넣어달라는 말이었어요. 지분을 넣고 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 이름으로 넘기겠다면서 엄마에게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 그런 소리 한 번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가게를 오픈하면서 엄마에게 받은 돈은 그냥 홀라당 자신이 다 가져가 버렸던 거였어요. 시모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홀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했던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는 지인분들도 많았는데 시모 가게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다 썼고 지분 설정한 건 전혀 없다는 소식이었죠. 그 뒤로 엄마는 시모의 행각을 캐기 시작하셨고 동네방네 시모가 말하고 다녔던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거라는 둥, 자신이 아들 며느리 집을 해줬다는 둥, 아들 차도 자기가 다 바꿔줬다며 말하고 다녔던 것들을요. 엄마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셨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 가게가 오픈하기만을 바라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만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하셨고
시모의 가게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결국 오픈 이후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어요. 너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런 거야?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려고 그랬던 거냐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장모님 아프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잘 지내보자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장모님이랑 짜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지금 가게 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웃기고 있네. 누가 먼저 뒤통수를 쳤는데. 사기치는 건 무슨 집안 내력이니? 네 엄마만 사기쳤는 줄 알아? 내가 너도 고소할까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 살살 꼬드겨서 사망보험금 네 앞으로 받게 하려고 할 수 있어?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여자 끼고 술 처먹으려고 그랬냐? 뭐?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언제 여자 끼고 술 처먹었다고 그래?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보험 정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서류도 정리해야 하는데 당신이 정신 없을까봐 그런 거지.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야.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래.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남인 네가 뭔 상관이야. 네 검은 속내 내가 모를 줄 아냐? 연기를 할 거면 제대로나 하던가. 네 발연기에 코웃음이 난다 정말. 우리 엄마가 사준 차 끌고 다니면서 술집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지저분하게 논 거 내가 모를 거 같니? 더러운 너랑은 앞으로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이혼해! 돈으로 사기치는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은 엄마가 해준 차, 예물, 모든 걸 가지고선 온갖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고 다녔더라고요. 엄마가 시모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혼을 준비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그대로 뒀고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여자들과 호텔을 드나드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는 걸 아시게 된 엄마도 그동안 남편이 나중에 장례식 이후를 준비한다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꼬드겼다며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자신에게 차, 예물, 온갖 걸 해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그만큼 장모님에게 마음에 쏙 드는 사이였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실상은 엄만 제가 잘 살길 바래서 그랬던 것뿐이었죠. 그렇게 전 이혼 소송으로 남편의 차를 가지고 오고 집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혼인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사용했던 만큼 돌려받은 거죠. 엄마는 시모를 고소했고 암 진단금으로 줬던 금액은 가게를 처분하면서 다 받으셨어요. 경매 처분하다 보니 시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시모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결국 형사처벌로 시모는 철장행이 되었고 흥청망청 돈 쓰던 남편도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전화가 왔었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수정아, 나야. 잘 지내지?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소식 들었지? 아마 들었겠지. 엄마 사기죄로 지금 복역 중이셔. 집도 그 덕에 다 날아가고 나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참,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안하다. 우리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다름 아니고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10,000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왜?
그 잘난 술집 여자들은 어디다 두고 나한테 와서 그래? 네 잘난 엄마는 널 위해서 뭐 남겨둔 거 없다니? 네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쥐뿔도 없는 친정, 그래도 암 걸려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겨두니 다행이라고. 네 엄마는 암 안 걸렸으니 뭐라도 남겨둔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엄마한테 물어봐. 수정아, 왜 그래?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부탁이야. 며칠 동안 매일 라면만 먹어서 힘들어서 그래. 회사에서도 빚 갚느라고 빚쟁이들 계속 찾아오고 월급도 압류하겠다고 난리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서 회사도 잘릴 판이야.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우리한테 남아있는 정이라는 게 있나? 되게 뻔뻔하다. 나한테 정을 찾는다는 게. 너고 네 엄마고 한 짓 좀 생각해. 이거 다 니네가 한 짓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전화라도 받아준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다행히 제가 이혼을 하고서 엄마의 암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6개월 판정을 받고 난 후부터 1년을 버티고 계시네요. 앞으로 엄마와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 정말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